일단 이제 유튜브 이제 녹화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MLB 바로 시작해 볼 건데, MLB는 아까 잠깐 오프닝 때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이제 호러쇼 그 자체였어요. 저 또한 이제 어제 애틀레틱스 역배, 세인트루이스 역배, 이거 이제 조합에서 잡아놓고 경기를 이제 또 보는데 다저스 마인이 됐다 싶었던 게, 아까 이제 뭐 채팅에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하태 호러쇼, 진짜 뭐 개판이었습니다. 그냥 다저스가 역전패 당했어요. 이게 그냥 일반 승도 아니라 역전패를 당해버려서 충격적인 날이었다라고도 봅니다만, 어제 뭐 그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들도 전부 이제 개판이긴 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8경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MLB가 이제 또 진행이 많이 안 되는 날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의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몬테로와 매튜스가 나오는 경기인데, 이 경기도 이제 분기점에 좀 들어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네소타의 타선이 이제 변수를 좀 어제 경기에서 주고 들어갔던 게 뭐였냐면, 벅스턴의 리드오프가 아닌 2번 타자 기용이었어요. 이게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좌투수가 나오니까 이 벅스턴 입장에서도 이거를 공을 초반에 워낙 초구를 좋아하는 선수이고 우투수에게 강한 선수이다 보니까 리드오프에서 기회를 날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공을 보고 들어가서 칠 수 있게 좀 그렇게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이 벅스턴이 첫 타석에서 그렇게 공을 좀 보고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기분 좋게 좀 출발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조금 많이 쌓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발데즈 상대로. 결국에는 이제 발데즈가 내려가기 전에 이제 홈런까지 또 맛을 또 보면서 벅스턴이 기세를 올렸던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다시 이제 우투수가 나오면은 이제 벅스턴은 리드오프로 복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벅스턴이 또 활약하게 이미 타격감이 올라온 시점에서 벅스턴의 활약은 이제 배제시킬 수 없는 요소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양상 속에서 이 경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매튜스의 구위가 좀 안 좋은 건 맞긴 합니다만, 당장 디트로이트가 타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를 보면은 첫 번째 경기에서 딩글러, 근데 딩글러 어제 안타 때리긴 했지만은 이제 딩글러 이제 어제 삼진 3개 먹으면서 타격감 안 좋았었거든요. 어제 활약을 했었던 건 오히려 4출루 3안타 경기를 했었던 글레이버 토레스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기하는 와중에 라일리 그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맥고니글이라든지, 맥고니글이 어째 볼넷 3개 얻어내면서 출루가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타격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줘야 되는 핵심 타자들의 타격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몬테로가 기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구위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에서 좀 악재로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오버게임 양상은 예상은 해야 됩니다. 왜? 미네소타도 불펜이 갈려 있고 불펜이 원래 좋은 팀도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도 이 상황은 동일해요. 어제 나왔던 투수들이 깔끔하게 이닝을 막은 투수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이제 오늘도 그런 타격전 양상이 이루어진다면 미네소타의 타격이 훨씬 더 효율성이 뛰어나다라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역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경기는 오늘 이제 미네소타 역배로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인데, 어제 저도 이제 세인트루이스 역배를 물고 들어갔던 경기였었고, 실제로 그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였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9대2로 개박살이 났죠. 좌투 상대 성적 애초에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피더슨이 좌투에서 9위로 씹어먹을 수 있는 투수도 아니고, 9위 자체가 빠지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더스 올린다? 여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우투수 나오는데 스칸 나오는데 그러면 어떨까? 저는 스캇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스캇이 시즌 초반처럼 제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이건 진짜 수입이 가능하겠죠. 이미 두빈스 같은 경우에도 5이닝을 버틸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서 증명이 되어버렸고, 스캇이 볼질을 안 하게 되면 피안타율은, 볼질이 안 됐을 때 이 피안타율은 지금 최근에 거의 2할 극초반 1할 때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두 선발 투수가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이 어제 나왔던 선발 투수들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팔렌테보다 오히려 도빈스가 조금 더 기량적인 측면에서는 더 확실한 이제 스토프가 있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헌터 도빈스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무엇인지를
거를 이제 알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헌터 도비스가 뭐 압도적인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스터프 자체가 일단은 이 스위퍼, 그다음 스플리터, 그리고 커브볼을 쓰고 있는데, 특히나 이 포심과 싱커를 같이 섞어 쓰면서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팔렌테보다 저 이제 맥그립이 있죠. 이 맥그립이와 같은 유형이라고 봐야 되는 게, 얘가 포심 페스티벌 비중이 33%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나머지 구종들이 싱커 포함해서 슬라이더 스위퍼를 섞어 쓰면서 커브까지, 브레이킹볼 3개, 스플리터까지 구사율이 각 구사율이 20%가 넘는 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개의 구종을 10%대의 구사 비율로 나눠가지고 예측하기 어렵게 던지는데 그게 커맨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얘의 가장 큰 무기라고 봐야 되고, 매치 입장에서 노림수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스캇은 슬라이더 무브먼트 하나로 승부를 본다면, 이 두빈스는 결국 맥그리비 같이 노련한 피칭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나름 호투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바람이 외야로 불기 때문에 9점이라는 기준점이 높게 형성이 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그렇게 홈런이 나오고 그럴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치 입장에서도 수입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올인되는 경기라고 봐야 되고, 세인트루이스는 도빈스가 버텨줬을 때 경기 양상에 따라 투수 운영이 좀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어제 투수가 그나마 아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투수 운영이 좀 약해지더라도 그라세포나 소리아노 얼굴을 둘 중 한 명은 보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경기는 좀 언더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대 애리조나. 이거는 경기가 시리즈가 터져버렸어요. 이제 제가 1차전 경기에서 이 경기에 진짜 시발점이 되었던 게, 마이애미에 부진했던 타자들이 다 살아나고 개 터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어리제 근데 그 터졌음에도 선발 투수 밸류를 생각했을 때는 넬슨의 구위가 훨씬 더 믿음직하다 했는데, 넬슨이 비기닝 한 번에 크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기가 박살이 났어요. 그 와중에 어제 경기에서 마이애미 타선은 1차전에 터졌던 타선들이 똑같이 터지면서 경기가 그들의 활약 속에서 이루어졌었고, 오늘 메리 켈리 대 타일러 필립스인데, 이 필립스도 이 도빈스 같은 도빈스랑 같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선수라고도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켈리는 최근에 흔들리고 있지만 필립스는 선발 전향되고 완전히 진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삼진 잡는 무기가 확실하다라는 것이 이 타일러 필립스의 이 가장 큰 이제 장점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구위 자체도 97, 8마일까지도 꼽을 수 있는 빠른 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목인 이 스플리터, 지금 이번 시즌에 이 변화구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싱커가 이번 시즌 얘가 포신 패스트볼은 거의 안 던지고 싱커만 던지는데, 이 싱커로 잡은 삼진이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즌 얘가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삼진 개수만 하더라도 36개 가까이가 되는데, 그 중에서 25개가 스플리터와 커브로 잡고 있고, 그 스플리터로 삼진이 12개, 커브볼이 13개. 근데 이 두 가지 구종의 비중이 42%가 채 안 돼요. 그만큼 그렇게 이제 스위퍼랑 그 다음에 싱커도 같이 섞어 던지면서 비중을 좀 나눠서 던져주고 있는데도 삼진율이 변화구 이렇게 몰려있다라는 거, 거기에 남아있는 변화구 스위퍼도 삼진이 9개, 변화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 친구 절대 무시 못해요. 그 와중에 결국 애지원 타선 주고 있고 마이애미 살아있다? 이건 수입 당해야죠. 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수입 당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마이애미가 그냥 이겨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애리조나가 더 좋은 경기를 펼칠 거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애미는 심지어 출루가 되었을 때 도루까지 굉장히 까다롭게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켈리가 득점권 상황을 더 많이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반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대 텍사스의 경기인데 여지없이 또 오버가 나버립니다. 저는 또 어제 호기롭게 언더 생각했는데 연장을 가버려요, 시브레거. 4대4 연장 오버가 또 나버리면서 안 날 수도 있었죠. 한 점만 냈으면 괜찮았는데 하필 10회에 이제 텍사스가 또 2점을 내버려가지고
6대 4로 0.5 오버가 났던 경기였어요. 오늘은 기준점 10.5입니다. 놀랍게도 바람이 무려 20마일이나 되는 강한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고요. 이제 오늘 선발 투수 루커 대 와카의 경기인데 어쩌겠어요. 이 경기는 그냥 뭐 단순 생각하면은 오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도 드는 경기이긴 한데 실질적인 어제 타격이랑 1차전 타격 데이터 그다음에 최근 타격 추세를 우리가 좀 반영을 해보면 여전히 지금 이제 캔자스시티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 만약에 어제 경기에서 이겼고 했다면 주인공이 되었던 건 이제 캔겔리온이었겠죠. 근데 어제도 4안타 경기를 펼치면서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더 분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좀 아쉽다라고도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그러면 이제 텍사스보다는 캔자스시티가 타격이 좀 괜찮겠다 싶긴 한데 문제는 어제 루고의 그런 갑작스러운 강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펜이 갈려버렸어요. 캔자스시티가. 어제 나왔었던 투수들 중에서도 지금 스트라움도 1차전에 몸 풀었었던 선수였었고 그다음에 랭은 연투를 해버렸고 어제 나왔던 필승조 에르체그 그다음에 다니엘 린치 슈레이버 크루즈 전부 다 지금 이제 투입이 다 됐던 경기란 말이죠. 텍사스 입장에서도 요니스가 멀티이닝을 던졌다 보니까 이제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투수들 전부 다 공략당했다는 점에서 서로가 불펜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면 선발 역할이 중요한데 이 와카가 굉장히 불안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도 이 와카의 구위가 루커보다 확실히 빠지죠. 그러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경기에서 구위가 빠진다는 건 장타 혼출은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텍사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애초에 이번 시리즈 제가 분석을 준비하면서도 1차전부터 텍사스 승을 봤었는데 그 타격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이미 텍사스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시리즈에서 칸겔리온을 앞세운 이 캔자스시티 타격이 조금 반전을 보여준 게 있긴 합니다만 선발 밸류에서 이미 이제 가치 판단을 조금 해보면은 캔자스시티가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게 되고 거기에서 텍사스가 근소한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정도로 보게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장타 싸움이 될 거라 가지고 경기는 진짜로 산 넘어 산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캔자스 이제 시카고 컵스의 경기인데 어제도 이제 콜로라도 역배를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 이마나가가 불안하다였어요. 맞죠? 근데 어제 경기는 사실 이마나가의 역할은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했다라고 봐야 됐던 경기였었고 로렌젠도 이제 뜬금 활약이 나오면서 어제 인생투 나름 했습니다. 그리고 불펜 싸움까지 번진 이 경기가 결국 이제 웹이 허용했었던 그 이제 런필드에게 얻어맞은 그 홈런이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었고 그러고 이제 9회에 이제 끝내기를 이제 허용을 했던 이제 팔렌시아의 피칭 자체도 사실 많이 아쉬웠어요. 맞죠? 볼넷과 안타 그리고 이제 끝내기 안타까지 이제 톰슨에게 허용하면서 결국 이 콜로라도가 끝내기 승리로 이기게 되는 양상이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타격적인 측면만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 콜로라도 중심 타선 이 클린업 트리오에서 이 타격이 정말 잘 이루어졌던 것이 고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펠트너가 최근에 2경기 연속 호투를 합니다.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거의 무실점에 가까운 피칭을 계속했는데 카브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귀 전에 실패를 맛봤었죠. 오늘 경기가 쿠어스필드에서 경기가 될 텐데 이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논해봐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콜로라도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에 일단 손을 들어주기는 합니다. 컵스 쪽으로 좀 생각은 해줘야 될 것 같긴 한 게 이 카브레라의 공 자체는 이제 특이점이 좀 있죠. 이게 만약에 제구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한테 홈런 맞고 개털릴 때 그때 경기 자체가 사실 카브레라 입장에서는 좀 극한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긴 해요.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카브레라가 이제 엄청난 호투를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퀄리티 스타트 정도. 왜 지금 이제 4월 23일자 경기부터 5월달, 6월달까지 그렇게 경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치렀던 그 7경기에서 무피 홈런 경기가 미러키 전의 경기 그 한 경기밖에 없었는데 그 경기마저도 3이닝 4실점 하면서 이제 조기 강판 당했던 경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이제 홈런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나마 이제 그 체인지업으로 땅볼 조금 잡다 보면은 5이닝 정도 채우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는 경기 양상 속에 뒷심 싸움까지 가버리면 콜로라도가 어제 썼던 이제 베르나르디노 메이야 그 다음에 센자텔라의 이제 힘이 이미
빠질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좀 후반에는 서로가 좀 타격적 양상이 되다가 컵스가 좀 이제는 그래도 수입은 면하지 않을까. 어차피 콜로라도가 그러면 이제 불펜 운영이 약해지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콜로라도 승은 못 볼 것 같고 컵스 승을 예상하는데 진짜 비추천 경기입니다. 지금 컵스 타선 타격 데이터가 너무 좋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피츠버그 대 LA 다저스 경기인데 이 미치 켈러와 이제 로블레스키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뭐 어제도 그랬지만 뭐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저스 승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다저스가 경기 운영을 그따구로 하면 안 됐죠. 애초에 그게 뭡니까 그게 투수 운영이 맞죠. 그게 아무리 이게 점수차가 그렇게 난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그런 안일한 운영을 해서 되고 아니 이미 베시아까지 썼으면은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베시아까지 꺼낸 경기에서 왜 이제 허트가 나오냐고 거기에서. 예, 그거는 아니죠.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 확실한 카드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를 투수 운영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부터 사실 좋게 바라볼 수는 없고 어제 그래도 피츠버그가 소토도 이미 공략을 당했던 점과 미로드스키도 공략을 당했던 점 오늘도 이제 데니스 산타나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선수 해봤자 뭐 로렌스 뭐 이런 애들밖에 없는데 다저스가 걔네들 공략 못할 리가 없어요. 소토 공략됐으면 이미 말 다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저스 승 다시 보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이제 명백한 사실이다. 이거는 이제 팩트다. 다저스 승 보게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좌투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제 피츠버그가 한 7경기 정도 이제 자투수를 만나면서 한 80타석 좀 안 되게 만났는데 1할 7푼 3리 쳤습니다. 근데 이게 중장기 성적으로 해서 좀 더 길러가지고 100타석 정도 표본으로 보더라도 타율이 1할 9푼 6리, 1할 9푼 5리를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이제 트위치버거 입장에서는 거의 근 2주 동안에 이 좌투 상대로 제대로 된 타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로블레스키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 대 시애틀의 경기인데 이거는 브래디시와 브라이언 우입니다. 최근 6월달 들어서 부진을 겪고 있는 두 투수의 대결인데 5월달에 서로가 너무나도 완벽한 피칭을 하면서 5월달에 마무리를 했던 투수들이었기에 6월달에 부진이 오히려 낯선 상황이죠. 이 브라이언 우는 디트로이트에게 털렸었고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카이 브래디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토론토 원정에서 또 개털렸었고 서로가 좀 아쉬운 피칭을 6월달로 출발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번 시리즈 양상 때문인지 또 기준점이 나름 선발 투수 네임밸류가 있는데도 8.5점이 잡힙니다. 저는 그럼에도 이 경기는 양팀 선발 투수들의 활약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언더 생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는 일단 5이닝씩만 던져주면 돼요. 어제 경기에서 이제 경기 운영이 7대2로 끝나면서 이 시애틀 같은 경우에 경기가 뭐 어제도 예상은 사실 했던 부분 자체가 선발에서는 그래도 버틸 수 있겠다 보면서 이게 트리거가 좀 반대로 나왔다 말씀드려서 걸렸다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커비가 6이닝 3실점을 해줬음에도 이제 곤잘레스 카드가 실패를 했던 경기였었고 시애틀은 불펜을 아끼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시애틀 불펜 총력전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브래시, 스피어, 그 다음에 이제 바자르도와 함께 저 이제 마무리 무뇨즈까지 4명이 모두 대기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애틀이 불펜 단단한 거는 더 두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제 볼티모어가 카누가 어제 1.1이닝을 던지면서 오늘 경기에 나올 수 있을까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투수들이 그래도 뎁스가 갖춰져 있는 건 볼티모어라는 점, 카이 브래디시가 6이닝을 버틸 수 있는 투수라는 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애틀 타격감이 또 식었던 것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경기가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영한테 거의 이제 뭐 7인을 갖다가 완전 딱 끼듯이 돼버렸다 보니까 이 브래디시의 변화고는 더 위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애틀랜타의 경기인데 이거는 앤서니 K가 오프너 쓰고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K가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이 개그치 볼질을 하면서 개털려 버렸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식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앤서니 K가 그렇게 이제
필라델피아의 지금 패왕이죠. 이 크리스토퍼 산체스와 함께 이 좌타자 상대로만큼은 극악의 성적을 보여주는 이 좌승사자라는 것이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 이제 라일리 올슨과 이제 해리스 2세가 통제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좀 애틀랜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도 봐야 돼요. 그리고 화이트삭스가 홈에서 좌투 상대 OPS가 꽤나 받쳐준다라는 것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애틀랜타 승 이거를 정배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가 수입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애틀랜타가 페레즈가 버텨주기만 하면은 어제 아껴놨던 수아레즈와 이글레시아스를 쓰면서 리가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 운영을 이제 풀어갔을 때 끝까지 굳혀낼 수 있는 희망은 있다라고 바라보게 되는데, 경기 자체가 앤서니 케이가 다시 만약에 볼질하지 않고 좌투 상대 통제력을 보여주면서 애틀레틱스의 핵심 타자들의 이 장타를 억제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본인들이 장타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경기도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경기는 일단 강수 확률이 43% 나와 있고 시간대별 강수 확률로 보면은 일단 비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비 온다는 경기를 다 비 안 오고 정상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저도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만 배팅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경기는 아니지 않나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패브 리뷰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일찍 라이브도 진행을 했고 영상도 좀 올라갑니다. 다들 건승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어제처럼 다저스 같은 경기들 이런 거 뭐 사고 좀 없이 여러분들 좀 무사히 좀 적중 좀 잘 되는 날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분석 준비해서 내일 또 KBO 라이브 때 유튜브와 숲 라이브로 같이 동시 송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